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오늘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죠? 오늘 날짜가 7월 2일 화요일인데, 그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자가 계속 와요. 천이 넘칠 수 있다. 산책하지 말아라. 여기 바로 옆에 천이거든요. 저희 집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습한 날씨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원래 토요일날 이번 주에 여러분들 토요일날 뭐 수업 내용은 아닌데 토요일날 원래는 그 캠핑을 가려고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봐봐, 난 이런 거 운도 안 좋아. 보니까 주말에 비 확률이 80%래요. 근데 캠핑 갈 때는 비 오면은 거의 여러분들 고생한다면서 많이. 왜냐면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아는 이제 집들이 이제 애기들 데리고 다 같이 가자고 해서 요번에 저도 처음 가보는 건데, 이게 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비 오고 나서 그 거들 때가 그게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숙소에 전화를 해봤죠. 숙소가 아니고 이제 캠핑장이죠. 비가 많이 오는데 취소 혹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얘네들도 웃긴 게 뭐냐면 30%밖에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에 이번 주는 캠핑이 안 될 것 같다. 캠핑장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취소를 했을 때, 본인들이 취소를 했을 때는 그냥 100%가 다 되는데, 저희가 먼저 취소를 하면 30%밖에 못 받는데. 그것도 웃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지 뭐.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저도 처음 가보는 거니까. 저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약간 습한 기운, 약간 이런 거 있죠. 땅에 등 대고 자고 이런 거 싫어해요. 저 그냥 단돈 몇만 원 더 주고 그냥 펜션이나 그냥 이런 호텔 있죠. 이런 데 가서 자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저는 딱히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애기들을 위해 요번에 한번 가보려고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동생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아빠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가면 애기들이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꼭 한번 가보자고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내가 계속 싫다라고 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냥 한번 가보자. 가보자. 저도 가보고 싶긴 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보고 얼마나 재미나 한번 갔다 와 볼게요. 비 오면 못 가고, 그죠? 비 오면 못 가고. 자,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핵심 구성품의 기능 및 역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저장용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장용기. 자, 이거 뭐 사용한대요? 액화 CO2 약재를 저장하는 용기래. 이거 앞에서 우리 봤던 거잖아요. 제가 핵심 부품 설명을 한 번 더 넣어 놓은 거예요. 구성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기동용기. 기동 방식 중 가스 압력식에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는 CO2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질소. 이게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질소라고 요즘은 다 사용을 하니까, 질소를 사용을 하니까 질소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질소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가스 압력에 의해서 내가 뭐가 열린다 그랬죠?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가 열린다 그랬죠. 자, 솔레노이드 밸브, 기동 용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크게 하나 넣어왔는데, 여기 끝에 보이세요? 여기가 뾰족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뾰족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들어가 있다가 이제 만일 화재 신호가 들어가요. 그럼 얘가 이제 격발이 되는 거죠. 탁 하고 튀어나가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기동 용기 있죠. 걔를 찢어주는 거야. 개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장 용기에 있던 CO2가 방호구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압력 스위치. 가스관 선택 밸브 2차 측에 설치돼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 뭐가 점등이 된대요? 방출 표시등이 점등이 되더라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5번 방출 표시등. 압력 스위치의 작동으로 점등되어 방호구역 안의 사람들이 가스가 방출된 실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표시등이다.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체크 밸브. 가스를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림상에 갔을 때 체크 밸브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가스 흐름이 얘는 이쪽이고요, 얘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가스가 이쪽으로는 흐를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못 흘러요. 체크 밸브가 그 목적이에요. 가스를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이쪽으로는 가스가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택 밸브. 자, 요거는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부를 어떻게 한대요? 선택하는 밸브래요.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부를 선택하는 밸브고. 8번. 자,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동 폐쇄 장치로 쓰는데, 자동 폐쇄 장치. 제가 아까 개구부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제품 이름이 피스톤 릴리저 댐퍼, PRD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소화약제 방출 압력을 이용해 개구부 및 댐퍼를 폐쇄한대요. 개구부는 요런 거. 바깥쪽으로 가스가 새어나갈 여러분들 환풍구죠, 그죠? 여기에다가 피스톤 릴리저 댐퍼라는 걸 설치해서 요 동관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CO2가 들어와요. 즉 CO2 가스의 압력이 탁 하고 들어가면 요 장치에 의해 얘가 저절로 이렇게 돼 있던 게 촥 하고 닫혀주는 이름이 피스톤 릴리저 댐퍼 또는 댐퍼를 폐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사이렌은 화재 사실을 알려준대요. 화재 사실을 알려준다. 근데 댐퍼라는 건 나중에 필요하면 볼 텐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저게 이제 제연 설비 쪽에서 약간 이제 제어 밸브 같은 거거든요. 제어 밸브 같은 거라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고, 지금은 사이렌은 그냥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거랍니다. 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에 제가 배출 설비라는 걸 넣어놨어요. 자, 이거는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에 내가 만일 CO2를 쐈대요. 꽉 막혀 있는 거실에 내가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CO2를 쫙 하고 쏜 거예요. 그럼 CO2가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이 안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지금 쐈던 요 가스 있죠. 요 가스를 약간 희석을 지켜줄 수 있는 배출 설비라는 걸 설치를 해주래요.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 같은데. 아셨죠? 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안전시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된 장소에는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분에 가스 방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서 소화약제가 방출됐습니다를 알릴 수 있게 시각경보 장치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위험경고 표지라는 표지를 붙여주래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 폐쇄 장치입니다.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자, 환기 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 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까. 자, 보십시오. 자동 폐쇄 장치는 기본 전역 방출 방식에 깔리고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 폐쇄 장치를 꼭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동 폐쇄 장치가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설치 기준이긴 해요. 네,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원래는 조금 약간 애매한 문제긴 해. 왜냐하면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안 내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기출에 있으니까 자동 폐쇄 장치에 대한 개념을 한번 그냥 보시자라는 거죠. 환기 장치. 아까 이 환기 장치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환풍기. 그럼 얘는요, 계속 평상시에 돌고 있거든요. 그럼 가스가 나가기 전에 이 환기 장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왜냐하면 얘가 가스가 나가는 도중에도 돌고 있으면 가스가 뿌려짐과 동시에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가스가. 그죠? 그런 개념. 2번.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CO2 유출에 따라 소화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땐 개구부와 통기구를 폐쇄해라. 자, 개구부 기준이 있고요. 통기구 기준이 있는데, 통기구라는 건 통기구 맞습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바람이나 또는 공기가 나갈 수 있게 그냥 구멍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통기구가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에 있대요. 즉 아래에 있는 거야, 그냥. 아래에 있거나 또는 바닥으로부터 3분의 2. 여기 3분의 2 이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 아래쪽에 통기구가 있거나 또는 개구부가 그냥 있으면 얘네들은 약재가 나가기 전에 다 닫아주래요. 맞죠?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역의 바깥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해라.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도 설치를 해줘라. 그러니까 이 뭐 숫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너무 세부적인 거라. 자, CO2 소화 설비의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내가 가스를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 방호 구역에 뿌리냐
전역 방출. 방호 대상물 하나의 뿌리냐? 국소 방출. 호스릴을 달아놓는 거죠. 릴 달아놓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기동 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수동 기동과 자동 기동이 있는데, 수동 기동은 수동으로 동작하는 방식이고, 자동 기동에 이런 애들이 있대요. 전기식은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에 별도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저장 용기에 달아놓는 거야. 직접 기동 용기를 달아놓는 게 아니고, 기계식은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기계 장치가 작동되어 물리적인 압력으로 저장 용기 밸브를 개방시켜주는 방식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두 개 다. 대부분 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 질소 압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 CO2 소화 설비의 분류는요, 타 가스계에서도 똑같으니까요. 그냥 요거 지금 한번 딱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CO2 소화 설비의 장단점. 거기 제가 넣어놨는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약재 쪽에서 우리가 봤던 거하고 비슷하다. 약재 쪽에서 우리 CO2 소화약재 장단점 봤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 되고, 이 설비가 여러분들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압력이 되게 세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 고압도. 이런 것도 거기 가보면 단점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 기출문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산 알칼리 소화기는 가스계다. 벌써 잘못됐죠. 그죠? 2번 CO2 소화설비는 감지기, 선택 밸브, 방출 표시 등 압력 스위치 끝났네요. 3번 슈퍼 비조리 판넬은 습식 아니죠.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답이 4번 순환배관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펌프 체절 운전 시 수온 하강 방지가 아니고 상승 방지. 맞죠 여러분들? 상승 방지를 위해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동용기의 가스는 압력 스위치 및 자동 폐쇄 장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압력 스위치와 자동 폐쇄 장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기동용기 가스가 아니고 저장용기 가스죠. 그럼 기동용기 가스는 얘죠. 질소가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저장 용기를 개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얘를 열어주죠. 맞죠? 선택 밸브. 그리고 저장 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라.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환기 장치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지금 여기 가보면 정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정지되어야 한다. 오케이.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고. 4번 전역 방출 방식에서는 음향경보 장치와 방출 표시 등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뒤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약간 설치 기준이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험 문제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확실하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런 구성품에 대한 건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또 이런 문제도 나왔었구나 라고 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설명서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쭉 보시면 감지기 작동을 하거나 또는 수동 기동장치가 작동을 해야겠죠. 다 똑같이 감지기가 작동했네요. 그럼 이제 신호가 들어가야죠. 경보장치 및 화재 지구 표시 등 점 등. 그리고 나서 뭐가 먼저 열려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동용기가 열리는 과정이 없으면요. 그죠? 그 추후에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용기에 대한 개방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선택 밸브 저장용기 CO2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9로 갑니다. 하론입니다. 하론. 네, 하론은
네,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요. 이거 어차피 한론 소화 약제 자체도 제가 간단하게만 보자라고 했으니까 그 한론 소화 약제였던 애를 설비로 만든 거야 그냥. 읽어보시고요. 설비 개요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장점 단점 읽어보시고 할로겐암 및 불활성 기체도 마찬가지. 앞에서 배웠던 약제를 그냥 설비로 만든 거예요. 설비로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 용어의 정의에 갔을 때 제가 예전에 이 할로겐암물 소화약제는 불염부요. 그죠? 부촉매가 제일 세고 냉질 정도 있다 그랬죠. 불활성 기체는 헬레아질로 만들고 질냉. 여긴 부촉매가 없죠. 그리고 최대 허용 설계 농도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적용하는 설계 농도다. 인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를 우리가 최대 허용 설계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치 제외.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또 삼류와 오류는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혹시나 이제 문제로 제가 구성할 게 있으면 문제로 구성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설비들 할론 소화 설비라던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그리고 뒤에 가보면 분말 소화 설비까지 마찬가지. 간단하게 그냥 1회독 할 때는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 대부분 다 가스 압력식 똑같이 CO2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냥 안에 약재만 바뀌는 거다. 아까 액화 CO2였던 걸 할론으로 바꾸고 액화 CO2였던 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만 그냥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다음 분말. 분말은 이제 살짝 보실 게 뭐냐면 솔직히 얘가 가스는 아니거든요. 그죠? 고체잖아요. 미세한 고체거든요. 근데 이 미세한 고체를 가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체가 가스만큼 어떻기 때문에? 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설비 개요와 구성 요소에 갔을 때 다른 가스계와 좀 다른 게 있어서 얘는 그 정도만 조금 보시면 되는데 분말 소화 설비는 마찬가지로 탱크에 소화약제를 충전하고 약제를 외부로 밀어낼 수 있도록 왜냐면 얘가 먼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꼭 있어야 돼. 약제 추진용 무슨 가스? 질소가스. 그죠? 그래서 분말 탱크에 충전되어 있는 소화약제를 헤드를 통해 방호 대상물에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다. 소화약제와 가압가스의 충전 상태에 따라 추가압식이냐 가압식이냐가 달라진대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 우리 분말 소화기, 우리 소화기 배웠었잖아요. 소화기 때 배웠던 추가압식 가압식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혼자 나가림이 없으니까 뭔가 얘를 밀어줄 가스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소화기 할 때 질소가스 많이 설치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질소가스를 설치를 합니다. 표면화재나 또는 연소면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는 인화성 액체 화재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분말도 설비 자체로 설치가 되는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기동용기, 가압용기 동그라미, 분말용기 동그라미. 여기 분말용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주밸브, 그리고 정압작동장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디로? 헤드로.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 기동용기가 있고요. 기동. 그리고 여기에 가압용기가 있네요. 여기 분말용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말이 나가는 건데 이걸 그냥 일자로 보기 쉽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밸브가 하나가 설치가 돼요. 밸브. 얘 이름이 주밸브.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는 좀 특이하게 이런 애들 클리닝이라던가 배기 이거는 따로 적을게요. 이게 다른 가스계와 다르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메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동용기는 말 그대로 얘네를 동작시켜주는 거죠. 가스압에 의해.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질소가스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질소가스가 가압용기 안에 가스를 동작을 시켜주면 이 가압용 가스가 얘를 밀어주는 거거든요. 가압용 가스로 우리가 질소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분말은
CO2도 같이 들어가요. 이 정도 그냥 살짝 적어두십시오. 그럼 얘 압력에 의해서 얘를 밀어주는데 이 분말은 앞에 약제에서 배웠듯이 1종 분말에서 몇 종 분말까지? 4종 분말까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나가고 싶어도 얘가 열려야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이름이 뭐예요? 주밸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밸브는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장치요? 정압 작동 장치. 그래서 정해진 압력에서 작동하는 장치. 그러니까 정해진 압력에서 누구를 열어주냐면 얘를 열어줘요. 주밸브. 세팅 압력에서, 이건 세팅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 장소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압력에서 뭐를 개방을 시켜주냐면 얘를 개방을 시켜요. 아셨죠?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분말이 쫙 하고 나가는 거죠. 분말이 쫙 하고 나가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이게 클리닝 밸브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분말은 습기에 약하다라고 제가 앞에서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꼭 얘를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습기에 약해서 습기와 만나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배기는 뭐냐면 쓰고 난 다음에 한번 안쪽에 나와있던 잔압 있죠. 잔압. 가스 배관 안에 압력이 차 있으면 안 되니까 잔압을 바깥쪽으로 방출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스압이 안에 차 있으면 나중에 설비를 쓸 때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안에 차 있던 압력을 빼줘요. 잔압 방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압력 조정기 요건 뒤에서 보고 됐죠. 그래서 일단은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은 기동용기 동작, 가압가스가 얘를 밀어주면 주밸브 열려서 분말이 나간다. 이런 그냥 간단한 요 순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용어의 정의 가보면 얘네가 나오죠. 안쪽에 분말이 4개가 들어가는데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그죠? 3종은 인산염, 제1인산암모늄, 4종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분말 소화약제 4개 있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약제 쪽에서 배웠던 거 한 번 더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정압작동장치, 부속장치로 달리는데 누구를 열어준다? 주밸브를 열어준다. 오케이. 됐나요? 주밸브를 열어준다. 자, 정의. 가압용기 내에서는 15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으로 충전돼 있어. 그죠? 이 압력을, 자, 보세요. 가압용기에서 압력이 한 15 정도로 확 하고 들어온대요. 그럼 이 압력을 압력조정기 내부에서 몇으로 줄였는데요? 2.5메가파스칼로 감압을 한답니다. 감압을 하면 저장용기로 보내요. 용기 내부 압력이 적정 압력 한 요 정도 되면 그때 주밸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 이름이 뭐다? 정압작동장치. 혹시 몰라서 보는 거야. 요 정의가 나와 있을 때 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말 소화 설비에서 종류는 이런 애가 있답니다. 읽어보시고 정의 위주로 한번 보시고요. 그럼 결국 여기 여러분들 압력 조정기는 감압을 시켜주는 애야. 감압. 됐죠? 자, 그리고 청소장치.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약제는 건조한 분말로 방출작동 완료 후에는 소화약제가 배관 속에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방치해두면 습기로 어떻게 된다 얘가 흡수가 아니라 습기를 흡수해서 굳어버린다고요. 분말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용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꼭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돼. 청소장치. 읽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작동 완료 후 즉시 소화제 저장 탱크의 잔압 배출과 동시에 소화제도 배출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 잔압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배기. 여기 적어드릴게요. 잔압을 배출하는 게 배기. 요런 개념이고. 됐죠? 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압용기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가압용기 읽어보시고
가압용이나 추가압용 가스로는 이 정도 읽어보십시오. 네. 질소도 사용할 수 있고 모두 사용할 수 있대요. 이산화탄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뭐까지 했냐면 소화 설비까지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 보십시오. 내가 오늘 수계소화 설비 어제하고 오늘 해서 이제 수계소화 설비를 끝낸 거예요. 가스계 소화 설비 같이. 수계 가스계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특히 수계 쪽에 이제 스프링클러, 그죠? 그리고 가스계 쪽은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고, 소방시설로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불이 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불이 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불이 난 걸 알려주는 경보설비. 경보설비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경 또는 단경. 그럼 첫 번째 비경이 나오는데 얘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화재 발생 사실을 이렇게만 알려주거든요. 수동으로만. 그러니까 수동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내가 직접 뛰어가서 눌러야 되는 거야, 버튼을. 불이 난 걸 보고 직접 가서 눌러야지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내가 직접 누르지 않아도 혼자 알아서 스스로 화재 신호가 들어오는 거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설치할 바에야 자탐을 설치한다고요. 자탐은 수동도 되고 자동도 되니까. 됐나요? 근데 수동으로 알려주는 설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가 수신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신기. 요거는 이제 화재 신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곳이죠. 수신이 나는 곳이고, 발신기. 얘가 발신기인데, 발신기는 화재 신호를 보내주는 곳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 가서 눌러요. 얘를. 손으로. 손 그리기가 좀, 욕 같은데? 이거 상관없죠? 네. 오해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눌러서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맞습니까? 그럼 여기 화재 신호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지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화재 감지가 안 된다라는 거. 됐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눌렀어요. 그럼 이 눌렀으니까 이제 화재 발생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벨이나 사이렌으로 울려주는 설비입니다. 근데 벨은 다른 말로 우리가 경종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이렌은 말 그대로 사이렌이에요. 됐죠? 자,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비 개요에 가보면 화재 발생 사실을 수동으로 감지하여 경보해주는 설비다. 수동으로 경보를 해주는데 벨이나 뭘로 울려준대요? 사이렌. 됐죠? 자, 구성 요소로는 수신기, 발신기, 사이렌 또는 벨. 됐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탐을 가기 전에 한번 좀 개요처럼 봐야 되는데, 나중에 자탐하고 또 묶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비상경보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작 순서 보세요. 화재 발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뛰어요. 눌러요. 그럼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들어간대요. 그럼 화재등. 그죠? 그리고 또 지구등. 이런 것들이, 지구등이라는 건 어디에 불이 났는지 알려주는 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등이 점등이 되고, 뭐 음향경보 장치는 벨일 수도 있고 사이렌일 수도 있고 작동이 되겠죠. 용어의 정의. 비상벨이란 화재 발생 사실을 경종으로 알려준다. 경종. 그죠? 자동식 사이렌이란 화재 발생 사실을 사이렌으로 알려주고, 단독경보용 감지기란 화재 발생 사실을 어떻게 알려준대요? 단독으로 알려준대요. 그죠? 그래서 음향장치로 경보를 하는 감지기를 얘기한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발신기란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한다. 발신. 수동. 수신기. 활신기에서 나온 화재 신호를 직접적으로 수신하는 곳이죠. 읽어보시고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요, 요거는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라고 지금 제가 아까 읽고 넘어갔었는데,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감지기라는 걸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감지기, 일반 감지기는 다 전기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통 여기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수신기,
감지기. 그럼 감지기 쪽에서 화재 감지를 하면 이 화재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요? 수신기 쪽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수신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신기 쪽에 이제 어디에 화재가 났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일반 감지기는 이런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이게 없어요. 전선이 없습니다. 전선 없이 그냥 혼자 딱 하나만 그냥 설치를 하더라도, 그죠? 하나만 딱 설치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람들이 불이 났어요? 그럼 전선 없이도 이 안에 배터리가 그냥 들어있어요. 자체 배터리가 들어있고 자체적으로 음향장치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나요. 불났다고.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법규할 때. 법규할 때 우리가 주택, 단독주택 같은데 요거 의무 설치라 그랬잖아요. 단독경보용 감지기하고 뭐요? 소화기. 그죠?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무조건 의무 설치입니다. 그죠? 이런 개념도 같이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단독경보용 감지기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얘는 각 실 면적이 150을 초과할 때마다 150제곱마다 하나를 설치해 주래요. 그리고 뭐 이웃하는 실내 바닥 면적이 각각 30제곱 미만이고, 네, 이런 것도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이 설치 기준이에요. 그리고 최상층, 뭐 건전지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챕터 13. 자, 여기가 뭐예요? 이제 비상방송입니다. 네, 이 비상방송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제가 경보 설비 중에 비상경보 했고요. 비방하고 자탐을 같이 보는 게 또 좋아요. 그래서 비방하고 자탐을 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방송은 뭐예요? 결국 화재 발생 사실을 방송으로 알려주는 거야. 불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겠죠. 조금 더 긴박하게 알려주겠지만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경보설비 첫 번째 비상경보설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나오는 이제 누정경보기라던가 비상방송설비 그리고 자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장마철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공부 또 차근차근 해서 진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